이번 편은 아메바 경영에서 매일매일 원가를 계산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편입니다. 이번 편부터서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등장인물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상황이고요. 제조, 판매, 서비스, 구매 업종이고요. 산업비자재를 완성품 또는 부품으로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주문에 의한 직관 또는 간접 판매를 하고 있고 결산은 12월 말 그리고 3월에 결산 발표를 하죠. 창업 30년 차입니다. 조직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후계자, 연구소장, 생산팀, 기술팀, 영업팀, 자재팀, 분관팀, 사후관리팀, 관리팀, 그리고 전산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영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제 보고드렸던 계약입니다.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하였습니다. 지난주 계약 대비 5%가 더 벌어졌네요. 큰일입니다. 영업상무 수고했네. 문제는 수익일세. 이번 계약분은 매출이익이 얼마쯤 되는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매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조 원가는 제조 원자재비, 인건비, 제조에 필요한 각종 형비, 외주 가공비, 감가상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가격 결정이 바로 경영입니다. 이것이 아메바 경영의 핵심입니다. 요즘 판매 가격은 매일 내려갑니다. 고객이 구매하는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수주한 가격이 이번 달에도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특히 가격 인하가 극심한 글로벌화된 오늘날에는 판매 가격이 매일같이 내려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들어보고 정산해서 원가가 95%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ERP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문별로 원가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숫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코스트는 어제도 다르게 변했습니다. 원자재가 투입이 되고 외주 가공이 들어오고 디지털 인건비가 투입이 됩니다. 오늘도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에게 납품하는 시기입니다. 내일 또 다르게 변할 것입니다. 원가가 95% 들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살아있는 숫자를 모르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메바 경영을 방치한 이나무리 회장의 독백입니다. 나는 경영에 대해서 무지하였다. 그래서 상식 수준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익을 내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용기, 인내, 노력, 친절, 배려, 겸손 등 다르게 살아가면 된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실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을 늘리고 제조 경비를 내리는 길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매일 제조 비용을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숫자를 만들자. 그렇다면 이익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영의 지상 목표를 잡았습니다. 매출은 최대, 경비는 최소. 바로 이것이 경영의 지상 목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형태이 경영입니다. 즉, 고객이 기쁜 마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최고 높은 가격의 과연 얼마인가? 그렇다면 가격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것이 경영의 핵심으로 등장을 한 것이죠. 제조 원가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원자 대비, 직접 인건비, 제조 경비, 전력비나 복리, 가스, 수도들이 있죠. 외주 가공비, 감가상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 대비는 경쟁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격이나 구매 조건은 계속 변동을 하죠. 직접 인건비는 1년에 한 번 정하면 대부분 불변이죠. 여기서는 생산성 향상뿐입니다. 제조 경비는 계속 변동합니다. 오직 전략뿐입니다. 외주 가공비도 계속 변동합니다. 설계의 합리화, 기술력과 구매 협상력뿐입니다. 감가상각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수리하고 개조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조 원가의 이런 많은 항목들은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노력. 인간은 무한하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경비를 최소화해야 원가가 내려가고 원가가 내려가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계일까요? 아닙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됩니다. 바로 생산 부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 부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생산 담당 상무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우리가 한 일을 결산해 보니 이익이 크게 났네. 우리 화이팅 합시다. 하고 매일같이 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은 신이 나겠죠. 그런데 생산 구성인원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 공정별로, 각 개인별로 내 일량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산 담당 상무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선 제1공정에서 제2공정으로 넘어갈 때 사고 팔면 됩니다. 그러면 각 공정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기 공정에서 이익인지 손해인지 알고 바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하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사내 매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메바 경영의 특징이죠. 제1공정, 제2, 제3, 제4, 제5공정의 물건들을 사포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부서를 공정별로 쪼개기 시작합니다. 즉, 공정별로 쪼개고 그 공정별로 리더를 지명하고 공정 간에 사고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 공정 간에 얼마의 이익이 났는지 이익을 내기 위한 경쟁도 되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시장 상황이 그대로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회장이 얘기합니다. 참 좋은 생각일세. 그렇게만 되면 전 임직원이 손해인지 이익인지 매일매일 알 수가 있겠지.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메바 경영에 제3표가 등장을 합니다. 소풀이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지. 바로 이와 같은 부가 지표가 생기게 됩니다. 제조 경영이죠. 여기서 아메바 경영의 핵심 부가가치 지표, 즉 제3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영업 담당 상무가 생산 상무를 만났습니다.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하여 겨우 수주를 했는데 2주 전 대비 5%가 떨어졌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영업 상무님 어쩔 수 없죠. 수고하셨네요. 이 가격에서 또 이익을 내봐야죠.
제1공정, 제2공정, 제3공정, 제4공정, 제5공정에게 통보가 됩니다. 고객 가격이 또 떨어졌습니다. 각 공정별로 가격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 합시다 하고 생산 당무는 각 공정 담당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공정별로 품질을 분량으로 다시 만들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납기도 마찬가지죠. 납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과 공정 간의 냉정한 거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메바 분양은 세포처럼 분열합니다. 1 프로젝트에서 4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6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저렇게 3팀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메바는 세포 분열을 계속하게 됩니다. 다음 편은 아메바 조직의 구성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